여러분들 비대면 수업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비대면 대면 병행을 할까요? 그러니까 병행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대면이랑 대면을 동시에 병행을 할까요? 이거를 좀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주로 했던 수업 방식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비대면인데, 이렇게 비대면을 하면은 좀 이론 수업이랑 실습을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냥 이론 여기 아이패드에다가 이론 수업 하다가 필요하면은 화면 전환해가지고 실습하고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대면을 같이 하게 되면은 그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러면은 이론이랑 실습이랑 수업을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지금 학부 수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대면 동시 병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으세요? 뭐 어차피 하는 거 병행하는 게 더 좋은가? 그냥 뭐 비대면이어도 상관없나요? 비대면 좀 대학원생들은 비대면을 선호한다는 소문을 많이 듣긴 했어요. 아, 다 비대면 상관없어요. 비대면 어 별로 크게 상관없나 보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비대면으로 합시다. 계속 비대면으로 할게요. 혹시 의견 있으면은 주세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는데 중간고사 때 다시 물어볼게요. 중간고사 때 재신입에 들어갑시다. 중간고사까지 일단 비대면 하고, 중간고사 때 상황 딱 보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서 완전 대면을 가든가 완전 비대면을 하든가 그때 얘기를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또 무슨 얘기 할라 했지? 무슨 얘기 할라 했는데 아닌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컨볼루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컨볼루션. 그래서 오늘은 컨볼루션이 뭐고, 그리고 이거를 리니어 필터라고 부르는 이유, 요거를 좀 보고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는 이제 패딩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볼루션의 의의라고 해야 되나? 의미를 좀 보고 뭐 한 가지, 한두 가지 예시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파이썬으로 해보는 거. 여기까지를 목표로 할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컨볼루션이 뭐 하는 거고,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뭐 패딩이라는 개념이 나올 건데 패딩이 뭔지, 그래서 컨볼루션을 취하면은 의미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볼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는 리니어 필터들을 이제 좀 몇 가지 볼 거예요. 시간표를 볼까요? 잠깐만요. 그 뭐 리니어 필터라는 것도 나오고 뭐 바이레터럴 필터도 나오고 요런 거 나오거든요. 여기 근데 다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뭐 엣지나 코너 디텍션 할 때도 또 컨볼루션 나올 건데, 어쨌든 컨볼루션이라는 게 뭐 많이 사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냥 포인트 오퍼레이터를 했잖아요. 아이고, 잠시만요. 포인트 오퍼레이터는 뭐였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F라는 이미지가 주어지고 출력으로
G라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딱 하나의 함수로 결정이 됐죠. 하나의 함수로 결정이 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출력에서 ij 위치였죠. i행 j열의 위치였잖아요. 근데 그게 오로지 뭐의 함수였냐면은 입력에서 i j번째 위치, 그거에만 의존을 하는 함수였어요. 다른 거는 다른 입력은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원래 f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얘에 ij번째 위치가 있으면은 g라는 출력 이미지에서도 여기 ij번째 여기 딱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포인트 오퍼레이터였죠. 픽셀 바이 픽셀로 그냥 입력이랑 출력의 사이즈가 동일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만 계산을 해서 구해지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요거를 조금 개념을 확장을 시킬 거예요. 뭘로 확장을 하겠어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대충 알겠죠? 이제 요 한 자리에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에 있는 값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결정을 하는 거겠죠. 이제 한 자리에서 한 자리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애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하나의 위치를 구하는 거, 그런 어떤 연산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각각의 위치를 어떻게도 표현을 가능하냐, 웨이티드 썸으로 구하자는 거죠. 어디에 웨이티드 썸이냐면은 그 대응이 되는 위치, 그 주변에 있는 애들 값으로 웨이티드 썸을 하자는 거예요. 웨이티드 썸이라고 하면은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처럼 뭐 앞에다가 개수를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형태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을 하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입력으로는 F라는 이미지가 있고 출력으로 R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FIJ를 중심으로 몇 개의 픽셀을 영향을 받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i-k부터 i 플러스 k까지, 뭐 행도 그렇고 열도 그렇고 i-k부터 i 플러스 k까지, 그러니까 여기 각각의 크기가 2k 플러스 1짜리를 만들자는 거죠. 요렇게 가로도 2k 플러스 1, 왜 이렇게 잘리냐 여기, 잠시만요. 가로도 2k 플러스 1, 세로도 2k 플러스 1을 만들자는 거죠. 잠시만요. 요렇게 됐다. 안 잘리죠.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 사이의 면적이 요만큼이 되죠. 웨이티드 썸을 하는 면적이 앞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죠. 노멀라이즈를 하되 지금 뭘 더했어요? 여기 전체 값을 다 더한 거죠. 지금은 웨이트 따로 없이 웨이트를 다 1로 준 거죠. 웨이트를 1로 고정을 하고 여기 전체 면적 IJ를 기준으로 해서 IJ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가로 2K 플러스 1, 세로 2K 플러스 1만큼의 면적을 하나 취하고 그거에 평균을 낸 거죠. 평균을 내서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의 예로 든 이 예를 우리는 뭐 로컬 에버리지라고 일단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뭐 고정된 사이즈에. 그러면 우리가 뭐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은 하나 구해볼까요?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라는 요런 3x 4짜리 이미지를 취해 놓고 우리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K를 1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로 3, 세로로 3짜리 어떤 윈도우를 하나 잡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 값을 구할 건데 이 값을 구하는 범위가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서 요걸로 다 더한 다음에 3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면적으로 나눠서 총 9개의 값이 있으니까 9개로 나눈 다음에 그 평균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거 다 더하면 뭐 되죠? 한번 더 해볼까요? 6, 18, 20, 30 되네. 오, 마침 딱 나눠 떨어지겠다. 아, 이거 당연히 6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기 값이 뭐다? 6이 되는 그런 어떤 뭐 한 가지 로컬 에버리지라는 걸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구할 수도 있고 그 옆자리에서도 구할 수 있죠. 그 옆자리에서 구하면은 요렇게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여기도 아마 7이 될 거고 뭐 나머지 자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차차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주어진 입력 이미지가 있을 때 얘는 어떤 뭐랄까요 좀 주변 픽셀들을 평균을 내서 약간 뭉개진 이미지 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흐려진 이미지 그런 게 얻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원래 있던 그 포인트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비슷하게 단순한 모델이지만 주변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구하는 거. 주변에 있는 애들을 쓰고 여기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구하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여기보다 뒤에서 더 얘기를 할게요. 아니다. 여기부터 얘기하자. 우리가 웨이트를 어떻게 선택을 하든 간에 그러면은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면은 아까 그 일단 고정된 폭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고정된 크기의 폭에서 원래는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요거를 그냥 1이라는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구하는 로컬 에버리지만 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어떤 웨이트를 하나 곱할 수 있죠. 여기도 UV라고 쓸게요. 일단 UV라고 쓰면 좀 그런가? 노테이션이 조금 다르네. 아주 정확하게 쓰자면은 W에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써야겠지만 이거는 너무 자질구레해지니까 일단 그냥 UV라고 써놓을게요. 그러면은 결국 아까 구했던 거는 예를 들면은 요런 3x4짜리 입력 이미지에다가 요렇게 웨이트를 하나 곱하는 거예요. 3x3짜리 웨이트를 하나 곱하는 거죠. 요런 웨이트를
예를 들면은 아까 처음 구한 자리라고 하면은 요 자리에다가 겹쳐 놓는 거죠. 여기 자리에다가 요 웨이트를 요렇게 겹친 다음에 각각을 곱하면 되죠. 각각을 다 곱해서 더하면 되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리에 있는 값에다가 요 웨이트를 딱 겹쳐 놓고 다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웨이티드 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적절히 평균을 내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W라고 쓰고 입력을 F라고 쓰고 그리고 아웃풋을 뭐 G라고 가져가면은 뭐 요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 UV는 1부터 더하는 걸로 적절히 보관을 해주세요. 그렇게 웨이트를 어쨌든 웨이트를 그렇게 우리가 달리하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웨이티드 썸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성질들이 자연스럽게 만족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구하는 웨이티드 썸 같은 경우에는 웨이티드 썸을 이용해서 아웃풋 이미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슈퍼포지션, 중첩이라고 하죠. 어떠한 두 개의 이미지를 더한 다음에 두 개의 이미지를 더하죠. 이거는 포인트 오퍼레이터죠. 그 더한 거에다가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나 각각의 이미지를 웨이티드 썸을 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더하는 거나 요 두 개가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중첩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뭐 선후 관계가 없다는 거죠. 더한 다음에 변환을 해도 되고 변환을 한 다음에 더해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개의 이미지가 그 결과가 중첩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을 구한 결과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차례차례 더해 나가면 된다는 거. 그런 성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칼라베죠. 우리가 어떤 이미지에다가 스칼라베를 한 다음에 변환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그냥 변환한 이미지에다가 스칼라베를 해도 돼요. 그쵸? 당연히 위에 거가 성립되기 때문에 밑에 거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겠죠. 또 시프트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이미지를 뭐 어떤 방향으로 K만큼 움직였다, 그런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를 뭐 어떤 방향으로 K만큼 움직이는 오퍼레이터, 그러한 시프트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시프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변환, 웨이티드 썸을 하든 아니면은 변환이 된 이미지를 동일하게 시프트를 하든 간에 그때도 결과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선후 관계 상관없이 이렇게 시프트에 인베리언트 하다, 시프트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결과를 동일하게 시프트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인베리언트 하다고 해서 시프트 인베리언스라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 이런 웨이티드 썸 같은 경우에 이러한 성질이 유지가 되고, 요게 사실 여러분들 슈퍼포지션도 그렇고 스케일링도 그렇고 뭐 시프트에 인베리언트 한 것도 그렇고 그런 거를 만족을 하면 우리가 리니어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오퍼레이션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경우에 원래 리니어하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리니어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만족을 하니까 우리가 리니어라는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구하는 이 웨이티드 썸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이 어떤 오퍼레이션 내지는 이런 필터링을 우리가 리니어 필터링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리니어 필터링. 그래서 얘를 우리는 리니어 필터링이라고 부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컨볼루션은 뭐고 리니어 필터는 뭐냐? 컨볼루션은 앞에서 얘기했던 웨이티드 썸이랑 딱 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그 웨이트가 곱해지는 방향이 바뀌어요. 요거를 잘 보세요. ij번째 위치에서의 아웃풋을 구하는데, 아웃풋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번에는 R이라는 출력이랑 F라는 입력이랑 H라는 어떤 뭐 웨이트 내지는 뭐 필터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노테이션을 좀 따라 할게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아까 웨이티드 썸에서는 그냥 요렇게만 썼잖아요. 그냥 같은 방향으로 동일하게 겹쳐놓고 했잖아요. 동일하게 겹쳐놓고 했었는데,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3x4짜리 이미지가 있을 때, 이렇게 R이라는 3x4짜리 이미지가 있고, H를 뭐를 해볼까요? 다른 값을 해봐야지. 이렇게 H라는 2x3짜리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컨볼루션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근데 이게 아까 나왔던 웨이티드 썸으로 구하자면은, 웨이티드 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다가 겹쳐 놓고 1, 0, 마이너스 1, 뭐 2, 0, 마이너스 2를 각각 요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방향을 바꾸지 않고 요 모양 그대로 여기다가 겹쳐놨을 때 구하는 게 웨이티드 썸이에요. 그쵸? 그런데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부호가 반대로 돼 있어서, 예를 들면은 얘하고 곱해지는 건 얘가 돼요. 출발이 반대가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얘를 곱하려면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동을 한 칸 하는 거예요. 또 한 칸 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얘랑 곱해지는 거는 여기 왼쪽으로 곱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칸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칸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서 써볼게요. 맨 처음 거하고 곱해지는 거는 얘고, 웨이트를 앞에 쓸게요. 그리고 요거 잠깐만, 잘못 썼죠. 헷갈려. 요렇게 방향을 반대로 가면서,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뭐 위로 갈 때는 아래로 가고, 요렇게 내가 웨이티드 썸을 구하는 건 똑같은데, 그 곱해 나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요. 원래 인풋 이미지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아웃풋 이미지에서는 왼쪽으로, 그 웨이트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반대가 되어 있다는 거. 요렇게 갈 때 요렇게 간다는 거. 요거 하나만 달라져요.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컨볼루션의 정의는 요렇게 돼 있어요. 컨볼루션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리니어 필터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요 H라는 애를 그냥 그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고 왼쪽 오른쪽 뒤집으면은, 그러니까 요거 사실은 요런 모양으로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웨이티드 썸을 하면 되죠. 아까 했던 것처럼. 그쵸? 방향이 바뀐 웨이티드 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사실 리니어 필터나 다름없죠. 앞에서 얘기했던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이 되는 리니어 필터나 다름이 없어요. 컨볼루션이라는 애도 그 여기 아까 주어졌던 요 웨이트가 웨이트의 방향을 반대로 할 뿐이지 사실은 리니어 필터랑 다름이 없다. 그래서 여기 컨볼루션의 정의 자체는 요 마이너스 부호가 중요합니다. 방향을 반대로 하면서 더해 나가지만 사실은 이퀴벌런트하게 리니어 필터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뭐하러 컨볼루션을 쓸까요? 그냥 리니어 필터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컨볼루션을 쓰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컨볼루션이 또 다른 데서 활용이 돼요. 예를 들면은 요거 저희가 나중에 퓨리의 변환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뭐 예를 들면은 뭐 시간에 대한 함수 요거를 뭐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 있거든요. F가 중복이 되는구나. 뭐 G라는 함수를 주파수에 대한 표현으로 바꾸는 게 퓨리의 변환이에요. 뭐 요런 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뭐 이미지의 주파수 응답을 구하는 뭐 그런 거를 해볼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주파수에 대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때 예를 들면은 어떤 두 개의 이미지 G랑 H라는 이미지에 컨볼루션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G랑 H의 컨볼루션이 여기 퓨리의 변환을 했을 때는 이렇게 곱으로 바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간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으로 나타나던 게 컨볼루션으로 표현이 되던 게 여기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뭐 곱으로 나타난다거나 하는 뭐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볼루션은 그거 자체로도 또 뭐 의미가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컨볼루션이라는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고 걔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리니어 필터로도 해석이 가능이 하지만 뭐 컨볼루션은 컨볼루션 자체로도 또 유도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볼루션도 그 자체로도 중요한 어떤 정의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라고 해서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해놨을까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커널이라고 부르는 애가 나와요. 커널. 그래서 이런 컨볼루션에 커널이 뭐냐 라고 하면은 얘가 커널이 돼요. 그 웨이트, 그 방향이 뒤집혀져 있는 그 웨이트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커널이라고 부르고 요렇게 구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를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H 뭐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사실 방향을 바꿔도 요렇게 서로 자리를 바꿔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컨볼루션 구하는 거 한번 또 예시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우리가 직접 구할 필요는 없구나. 예를 들면 여기에 입력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주어진 커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출력 이미지를 얻었어요. 출력 이미지를 얻는데
지금 여기 위치에서를 구한 거거든요. 여기 위치에서를 구한 건데, 그러면은 이 커널을 여기 위에다가 겹쳐놓고 여기를 출발점으로 하면은 여기가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던가, 아니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던가, 밑으로 움직이면은 위로 움직이면서 웨이티드 썸을 구하면은 뭐 92가 나오나봐요. 그쵸, 여기까지는 했죠. 그러면은 이제 패딩이란 걸 해봅시다. 패딩. 여기 위치에다가 겹쳐놓고 여기 위치에다가 겹쳐놓고 여기를 구하는 건 알겠어요. 또 여기 위치에다가 겹쳐놓고 구하면은 여기를 또 구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런 데서는 못 구하죠. 일단 지금 시점에서 요런 위치는 못 구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값들이 없잖아요. 여기에 값들이 없죠. 그래서 못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구석에서 구한 위치가 뭐냐면은 제일 구석에서 구한 위치가 여기가 될 거예요. 반대로 내 귀퉁이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커널을 옮겨가면서 각각의 자리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구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작아져요. 지금 예를 들면 이거 하나 둘셋넷 다여 8x 8짜리 이미지인데 3x 3짜리 커널을 곱하는 바람에 6x 6으로 작아졌어요. 그쵸? 커널이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입력이랑 출력이랑 같은 크기로 만들려면은, 얘를 입력이랑 출력이랑 같은 크기로 만들려면은 여기 바깥의 값들이 조금 필요해요. 여기 경계 바깥에, 경계보다 아주 멀 필요는 없고 경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요 부분의 값들이 있다면은 얘를 입력이랑 똑같은 크기로도 만들 수 있겠죠.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패딩이라고 불러요. 여기 이 경계 밖의 값들을 채우는 거를 패딩이라 불러요.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하나 해봅시다. 조금 작은 애로 해볼게요. 뭐 할까? 요렇게 해볼까요? 요렇게 예를 들어서 패딩이 없다면 맨 처음에 여기에다가 겹쳐놓고 한번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 겹쳐놓으면 뭐가 나오냐? 1 더하기 0 빼기 4 더하기 5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2가 나와요. 요 자리에서 얘를 겹쳐놓고 컨볼루션을 구하면은 2가 나와요. 반대로래. 옆으로 또 한 칸 이동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또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3 나오겠네요. 제대로 계산했나요? 그러면은 여기 2x 3짜리였던 이미지에다가 2x 2짜리 커널을 구하면서 1x 2로 줄어들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나머지 방향으로는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이 커널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패딩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패딩을 적용을 해서, 그러면은 2랑 3까지 구했잖아요. 여기서 한 칸 더 여기까지 움직여 봅시다. 여기까지 움직여 봅시다. 그러면서 여기 없는 값에다가 0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0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패딩을 0으로 채운 다음에 구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네, 마이너스 3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도 0을 채울게요. 여기 다 0을 채울게요. 요 자리에서 구하면은 4가 나오고, 요 자리에서 구하면은 5가 나와요. 요 자리에서 구하면은 6이 나와요. 요렇게 이 출력의 사이즈를 입력의 사이즈랑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패딩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패딩이라고 하면은 컨볼루션에서 입력이랑 출력이랑 크기를 같게 하기 위해서 경계의 값들을 채우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패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패딩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 중에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는 제로 패딩이에요. 이제 패딩을 하긴 하는데 여기 이미지의 경계에다가 패딩을 채워 넣는데 여기에다가 다 0을 채워 넣기 때문에 제로 패딩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거 이외에도 보세요. 여기 제로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모든 값을 다 0으로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컨스턴트, 뭔가 특정한 값으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컨스턴트 패딩인데 그 값을 0으로 한 경우죠. 제로 패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뭐 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면은 이제 컨스턴트 패딩이 되는 거겠죠. 말고도 뭐 클램프,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값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라는 요 이미지에다가 패딩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 1, 2, 3, 3, 6, 6, 5, 4, 4, 1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경우에 다 동일한 값으로 이렇게 무한하게 요 경계에 있는 값 있잖아요. 뭐 이거 본의 아니게 다 경계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제일 가장자리에 위치한 값들을 무한하게 확장해 나가는 거, 그게 클램프가 되고요. 또 뭐 미러라고 하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요렇게 채워 나가는 거죠. 아이고, 요렇게 그 거울 모양으로 요렇게 채워 나가는 거. 그거 말고 랩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바둑판식이 될 거예요. 바둑판식이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요렇게 대칭 이동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바둑판으로 반복을 시켜 나가는 패딩도 있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익스텐드 뭔지 모르겠다. 여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래 이미지가 여기에 있죠. 원래 이미지가 여기 있고 그 밖으로 패딩을 지금 0으로 채운 거죠.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둑판식이었죠. 요거는 경계의 값이죠. 요거는 대칭 이동을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부족한, 필요한 그 없는 자리에 있는 값들을 어떤 방식으로 채울 거냐를 정하는 게 패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 했구나. 컨볼루션을 우리가 요거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컨볼루션에 대해서 뭐
컨볼루션이 만족하는 성질들로 요렇게 쓰면은 뭐죠? 뭐 h라는 함수에다가 g를 요렇게 넣는 거나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요렇게 넣는 거나 상관이 없구나. 또 이제 결합, 어떻게 순서를 요렇게 바꿔가지고 결합을 해도 되고, 분배, 요렇게 전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요런 성질들이 있다고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러면 컨볼루션의 의미가 뭐냐, 내지는 리니어 필터의 의미가 뭐냐, 요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너 프로덕트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y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가지고 다 더하잖아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뭐 x라는 벡터랑 y라는 벡터가 있을 때 얘를 여기에다가 투영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투영을 시키거나 한 그거의 어떤 크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투영을 시켜요. 어떤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다가 이렇게 투영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x라는 벡터의 y 방향, 요거는 반대로 그려놨네요. y라는 벡터가 x 방향의 성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뭐 반대로 x라는 벡터에 y라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계산하는 걸 보자면 그 아까 했던 웨이티드 썸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요렇게 겹쳐 놓고 그 다음에 각 자리끼리 곱해가지고 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컨볼루션이나 리니어 필터도 사실 뭐냐면은 주어진 이미지에 커널, 정확하게는 커널을 대칭 이동한 거죠. 커널의 모양이 얼마나 들어있냐 라는 뜻이 돼요. 주어진 입력 이미지에 커널 모양의 이미지가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냐, 들어가 있냐를 일종의 히트맵처럼 표현을 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주어진 커널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럼 어쨌든 커널을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겹쳐서 요 값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겹쳐봐서 그 옆에 값을 구하고, 또 그 옆으로 이동을 해서 웨이티드 썸을 한 다음에 또 여기를 구하고,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구하잖아요. 훑어가면서 구한다는 게 뭐냐면은 주어진 요런 커널을 이렇게 다 훑어봐요. 모든 자리를 다 이렇게 훑어봐요. 훑으면서 그 자리에다가 일종의 이너 프로덕트를 하잖아요. 주어진 입력 이미지에 내가 지금 구하는 위치에서 이 커널을 이렇게 팍 찍어봐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여기에 값으로 들어가 있죠. 각각의 위치에서의 값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웃풋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인풋 이미지 안에 요런 모양, 정확하게는 요거를 대칭 이동한 모양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 각각의 위치에서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 라는 뜻이 돼요. 여기 예로 든 게 사실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잠시만요.
아, 여기서 좀 설명하기 어렵네. 요거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그게 여기 나온 게 그게 아닌데, 원디 커널이 나와 있네. 아, 잘못 들고 왔다. 잘못 들고 왔어. 요거는 여러분들 리니어 필터 할 때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은 입력 이미지 안에 커널의 모양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냐를 나타내는 게 컨볼루션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해 놓고 다음 시간에 오세요. 그것만 기억해서 오세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봅시다. 가우시안 블러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1차원의 가우시안을 그리면은 요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요거를 2차원으로 하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봉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솟잖아요. 정확하게 컨투어를 이용해서 그리자면은 뭐 요런 모양이 되잖아요. 이렇게 종처럼 솟아있는 어떤 산처럼 솟아있는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단면을 잘랐을 때는 요런 모양이 나오고 단면을 자를 때마다 저런 모양이 되는 어떤 뭐 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애를 지금 2D의 가우시안을 어떻게 그렸냐면은 요렇게 Z축으로 해서 그렸잖아요. 얘를 커널로 사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얘를 커널로 사용해보자. 얘를 웨이트로 쓰게 되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로컬 에버리지를 한번 구했었죠. 로컬 에버리지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그거를 그때 사용한 커널을 여기에다 표현을 하자면은 그냥 요런 평면이 되겠죠. 모든 위치에서 같은 웨이트가 곱해지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컬 에버리지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버리지를 구하긴 구하는데 여기 이 중심에서의 웨이트가 크고 중심과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웨이트가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웃풋 이미지를 구하는데 아웃풋 이미지를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구할 건데 어떤 자리를 중심으로 웨이티드 썸을 구할 거예요. 근데 그 웨이트가 중심일 때 제일 높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작은 웨이트를 갖는 그런 커널을 사용을 할 거예요. 커널의 이미지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우시안 커널. 그래서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에 이 분산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퍼질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피크로 솟아있는 그런 가우시안 분포고 얘는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분포가 되잖아요. 여기로 갈수록 분산이 커졌겠죠. 점점 더 퍼지는 형태의 가우시안 분포. 그거를 이제 컨볼루션을 취해보면은 요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본 이미지랑 비슷한데 점점 더 주변 픽셀의 영향이 커지잖아요. 주변 픽셀의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점점 더 뿌옇게 나오는 거죠. 더 넓은 영역에서 웨이티드 썸을 조금 더 완만하게 구하다 보니까 그 내 픽셀 주변에 있는 애들로 약간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구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얻어집니다. 요게 일단 컨볼루션 첫 번째 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실습을 조금만 할게요.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55분에 할게요. 근데 오늘 컨볼루션 구하는 거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그리고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을 해서 컨볼루션 구하는 거 간단하게 해볼게요. 라이브러리 몇 개를 불러올 건데
다른 거는 다 보셨겠죠? 요거는 가우시안 커널 구할 때 직접 구해 볼게요. 그래서 매스, 그 익스포넨셜 사용하려고. 요거는 실행하는 시간을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 컨볼루션을 구하는 거를 진짜 엄청 무식하게 포문을 많이 써서 구하는 거랑 포문을 좀 한 단계 줄여가지고 구하는 걸 해볼 거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한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일단 요거는 그냥 타이머를 하나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반지름, 요거는 그냥 메쉬 그리드를 지금 조금 구식으로 그냥 하나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널을 하나 만들 건데, 요렇게 커널을 하나 만들 거고, 요 커널을 요 좀 치트키를 쓸게요. 요 IJ 돌아가면서 그냥 X 위치를 요렇게 하면 되고, Y 위치를 요렇게 해가지고 그 가우시안 정의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커널의 IJ번째 위치에다가 2 파이 시그마를 넣고 시그마의 제곱을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을 취해야 되죠. 분자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요게 들어가고 요걸로 나눠주면 되죠. 요렇게 들어가죠. 맞나?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그쵸. 요렇게 하면은 커널이 생성이 될 거예요. 커널이 생성이 되는데 전체 합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오래 걸리죠. 아이고, 요거를 빼먹었네. 요렇게 커널이 하나 생기는데, 우리가 시그마를 좀 늘리면은 요렇게 되고, 시그마를 좀 줄이면은 요렇게 점이 하나가 찍히죠. 좀 늘리면은 조금 이렇게 벌어지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가우시안 커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 플러스 1 하는 게 낫겠다. 그쵸. 이렇게 가우시안 커널을 하나 만들고 여기 위에다가 해야겠다. 또 우리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 건데, 불러오기 전에 요거 한번 해봅시다. X라는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X라는 행렬을 만들 건데, 요거에다가 패딩을 해볼게요. 패드였나? 패딩이었나? 잠시만요. 패드구나. 패드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는 옵션을 요렇게 줄 수도 있어요. 행방향으로 두 개, 그러니까 행방향으로 0쪽에 2개, 끝에 쪽에 3개, 마찬가지로 열방향으로 1개, 1개. Z축으로는 안 해도 되잖아요. 요렇게 하고, 방식으로는 뭘 넣어볼까요? 방식 한번 찾아보자. 여기 모드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컨스턴트도 있고, 엣지, 이거 아까 같은 경우에는 클램프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리플렉트도 있고, 여기 읽어보시면 대충 알겠죠? 바둑판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엣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뭘 잘못했지? 이렇게. 또 뭘 잘못했지? 잠시만요. 뭐를 잘못했을까? 영영을 안 넣어도 되나? 지금 1차원이니까? 아, 그렇네.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원래 우리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요 부분이었어요, 요 부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였는데, 여기 행방향으로 위로 2개, 아래로 3개가 생겼죠. 여기에요. 그 열방향으로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2개 하면은 여기가 한 줄 더 생기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한 줄 더 생기죠. 뭐 여기를 하나, 2개라고 하면은 줄어들겠죠. 위에 한 줄, 밑에 2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게 행으로 위쪽 아래쪽, 요거는 열로 왼쪽 오른쪽이에요. 이거는 지금 1D 어레이라서 세 번째 축을 안 해도 되는데 이따가는 세 번째 축도 해줘야 돼요. 요렇게 하면은 패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게요.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서 요것도 한번 보여볼까요? 요렇게 요런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채널이 3개가 되겠죠. 요렇게 되니까 요거 패딩 한번 해볼까요? 뭐 10개 10개 뭐 20개 20개 세 번째 축으로는 안 해도 되니까 요렇게 하고 엣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엣지로 요렇게 쭉쭉쭉쭉 늘어나 있죠. 요렇게 엣지 패딩을 해서 여기 왼쪽 오른쪽으로는 10픽셀, 위아래로는 10픽셀, 왼쪽 오른쪽으로는 20픽셀씩 패딩을 한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뭐 요렇게까지는 필요 없죠. 우리는 여기 말한 레디어스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만듭시다.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컨볼루션을 한번 해볼 건데 제일 무식한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입력이랑 동일한 사이즈로 출력을 생성을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헷갈린다. 요거를 X라고 할게요. 이미지의 모든 축으로, 그러니까 행이랑 열 방향으로 다 돌아가면서 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컬러 채널도 있어요. 이렇게 컬러 채널도 바꿔가고 모든 위치에서, 그럼 여기서 뭘 구하면 되냐면은 요 위치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요건 마저도 웨이티드 썸이면은 포문으로 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더하면 되죠. ij로 더하고 얘를 이렇게 합시다. 요렇게. 그러면은 i랑 j가 여기 요 부분은 웨이티드 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오른쪽 아래로 가면서 할 거고 하나는 왼쪽 위로 가면서 할 건데, 여기 커널의 ij를 증가하면서 할 거고, 여기 이 이미지에서의 그 행과 열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할 거예요. 1 더해야 되나? 잠깐만요, 헷갈린다. 여기 C 빼먹었다.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한번 구해볼까요? 구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느립니다.
이거 모든 픽셀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근데 각각의 자리에서 커널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포문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해볼까요? 나왔나? 아직 안 나왔나 보네요. 아직도 돌고 있어요. 이거 이미지 크기 얼마나 크다고 아직도 돌아요? 아직도 돌아요. 제 컴퓨터 되게 좋은데 그래도 오래 걸리네.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너무너무 느려요. 컨볼루션 한 번 구하는데 이렇게 느리다고? 아직도 구해? 됐다. 그럼 요렇게 C가 이상한데? 아 여기 C를 빼먹었어. 이번에 하는 김에 시간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뭐 거의 한번 기다려 봅시다. 얼마 걸렸냐면 30초 걸렸어요. 30초. 30초 걸려서 요렇게 지금 약간 블러가 들어갔는데 요렇게 원래 이미지랑 요렇게 살짝 가우시안 블러가 들어갔죠. 근데 요거 말고 조금 그나마 나은 버전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얘를 구할 건데 커널을 여기서 요 루프를 빼버리고 요 커널을 여기 이미지의 슬라이스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바로 굽해도 되죠. 그러면은 요만큼일 거고 요렇게인데 아 요거 리버스로 넣어야 되는구나. 그거 생각을 못했네. 리버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두 번 리버스를 해버리자. 근데 사실 대칭이어가지고 뭐 리버스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겠죠. 그럼 이거 대칭 이동을 시키고 그러면은 이게 요렇게 뒤집어 놓은 커널이랑 요 이미지 슬라이스랑 요 곱이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가 아니라 행렬 곱하기 행렬이 되죠. 근데 행렬끼리의 곱이 아니라 그냥 어레이 곱이 돼서 각각의 자리에다가 곱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더하면 되죠.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되죠. 그쵸?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아, 뭘 틀렸어. 아, 플립이구나. 또 뭘 잘못했어. 이름을 틀렸구나. 또 뭘 틀렸어. 요거 하나 더 해야 되나? 아웃풋을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요거는 2번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걸립니다.
아까 포문으로 했을 때 30초 걸렸는데 요렇게 하면은 한 몇 배냐? 50배 정도 줄어드네요. 요게 있고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오픈CV에 컨볼루션이 있어요. 요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르죠. 아까 맨 처음에 포문 엄청 때려 넣은 게 한 30초 걸리죠. 근데 포문을 줄이면은 훨씬 더 최적화를 해서 한 50배 빨라졌죠. 이번에는 200배 빨라졌죠. 이렇게 뭐 여기 안에 뭘 넣는지 모르겠어요. 뭐 멀티스레드 같은 거 넣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요 포문을 이제 없애면 되겠죠. 요 포문을 없애는 어떤 일을 하면은 이만큼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아웃풋 3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컨볼루션 구해보는 김에 어레이에 대해서 연산을 할 때 포문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느려요.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이거 자리 바꿔가면서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곱한 다음에 다 더했단 말이에요.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죠. 맨 처음에 있던 수식에 들어가 있는 썸메이션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포문으로 옮겨 놓은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원시적인 방법일 거고, 그나마 한 단계 줄여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을 거고, 그거 말고 그냥 오픈CV에서 제공을 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최적화를 많이 해놨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컨볼루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3개 구하면은 뭐 결과는 다 똑같을 거고, 여기서 뭐 하나만 좀 더 해보자면은, 아닙니다. 이거 어쨌든 시그마를 조금 늘린 다음에 여기만 갖고 올까? 시그마를 조금 뭐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좀 구해보면은, 서플롯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더 흐려져 있는 가우시안 블러를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컨볼루션이랑 뭐 패딩에 대한 거 했죠. 다음 시간에는 리니어 필터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